네, 이제 마지막 순서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단독 후보시고요. 당대표 후보이신 유시민 후보님을 연단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단독 후보라 기호가 없는 당대표 후보 유시민입니다. 우리 대전시당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헌정사상 가장 치열한 도당위원장 경선, 시당위원장 경선을 하신 당원 여러분들의 그 참여의 정신에 깊은 감사, 존경을 바칩니다. 두 분이 어떻게 합의하셨는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원래 제가 도당위원장 뒤에 줄을 서야 표를 받는데 시도당위원장이 아직 여기 시당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아서 줄을 설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 받으신 우리 여성위원장님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나는 몇 프로를 받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100%는 넘사벽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정현희 위원장님, 당헌당규 위원장님 다 새로 뽑히셔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조현옥 위원장님 어디 가셨네. 아주 1년간 집행부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전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라 뭐 여기는 보니까 다른 데는 없는 무슨 이상한 당이 2개나 더 있더라고요. 이 지역에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레드오션이 돼가지고 참 힘듭니다. 우리 당 같은 진생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하시고 선거를 치르시고 당을 알리고 하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 최고위원 경선이 되게 재밌죠? 제가 보기에는 개콘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한 번만 들으시지만 지금 9번째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저녁밥도 못 먹고 와서 배는 좀 고픈데 그래도 그 뒤 일정이 없으니까 오늘은 좀 우스개 좀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저희 버스를 계속 같이 타고 다니는데요. 중앙당에서 이건 나중에 제가 대표되면 문책할 겁니다. 동선을 세상에 부산으로 가서 그 다음에 전주로, 대전으로, 다시 안동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식의 동선을 짠다는 것은 군사작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 책임인지 반드시 당무감사를 해서 책임질 사람 책임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버스에서 계속 같이 다니니까요. 이렇게 한번 대회가 끝나고 나면 자기들끼리 이제 평가회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재정 대표님께서 굉장히 서운하셔서 전부 다 유아무기만 팔고 내가 대표인데 내 파는 사람 하나도 없냐 이렇게 전주에서 대전 오시는 길에 날카로운 멘트를 주셔가지고 갑자기 오니까 여기 대표님이 줄을 서는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그러지 않았던 청년위원장 후보들까지 지역 연고를 강조하는 구태 정치를 배우는 것을 보고 나쁜 물이 드는 것은 참 순식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당비라는 이름으로 금품 제공을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심각합니다 우리 당. 하여튼 아주 즐겁게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고급 코미디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정착 못 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당이 꼭 성공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정치 개그를 터뜨려야 되겠다 이런 사명을 합니다. 제가 공약한 거는 여러분들 보셨죠? 뭐 아주 단순한 공약입니다. 제 당비 여하튼 시도당으로 다 드리면 지역위원회하고 알아서 이제 쓰시도록. 근데 그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 인센티브 제도가 좋은 거거든요. 당원을 많이 늘리시면
당비가 많이 갑니다. 앞으로 당원 확대 하시라고 그렇게 했고, 중앙당은 지도하는 조직이라기보다는 지원하는 조직으로 바꿔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당을 만들어서 너무 어려운 가운데 키울 때에는 중앙이 꽉 쥐고 사실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2기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 당이 저변을 넓혀나가고 당의 지역 조직을 키워나가고 인물을 세워나가려면 이제는 좀 중앙당은 돕고 듣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상징적으로 그 공약을 드렸고, 다 드리고 나면 중앙당은 돈이 없어서 빚을 져야 됩니다. 예, 후보님들 5억만 후보만 계속 펀드 공약하시는데 다른 후보님들도 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빚내서 일단 살아야 됩니다. 살고, 그리고 이제 정당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 국민 지지를 받으면 이제 국민이 돈을 지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총선 때 꼭 성공해서 빚도 갚고, 또 우리가 다른 교섭단체에 있는 정당처럼 국고 지원을 받는다면 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 각오로 우리 당이 총선을 치르고 나야 비로소 창당이 완료되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해나가겠다는 결의를 담아서 사실은 당비를 이 시도당으로 보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공약의 배후에는 다리를 불사르는 거죠. 이제 빚지고 못 갚으면 파산하니까 빚 갚으려면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그렇게 살던 둥지를 부시는 심정으로 하는 공약입니다. 이제 많이 모이면 당비 말고도 더 도와드리겠습니다. 표 많이 주십시오. 그리고 이동당사 공약을 했습니다. 우리 당이 아직 이제 의석이 없고 그래서 참 슬픕니다. 우리 당사 앞에는 데모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죠? 한나라 당사 앞에는 하도 데모를 많이 해서 경찰차가 맨날 지키는데 우리 당사 앞에는 언제 경찰차가 오나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우리 당을 잘 몰라서 이제 그러신 것도 있으니까요. 당을 알리고 우리가 국민 곁으로 가자 그런 결심을 해서 이동당사 공약을 했습니다. 이제 신청 받아서 아마 심사해서 제일 괜찮은 데부터 아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전시당 동지들께서도 역광장 같은 데서 스피커 좋은 차 한 대 세워놓고 대전 시민 여러분 국민참여당이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와서 뭐 대통령 욕을 할 수도 있고 시장 욕을 할 수도 있고 참여당 욕을 할 수도 있고 또 국가에 대한 요구를 말씀하실 수도 있고 억울한 사정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들어드리는 거죠. 우리가 이걸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보다 말씀을 듣고 그걸 모아서 또 우리의 정책으로 해나가고 그것을 매주 여하튼 재보궐선거 끝나고 나면 준비해서 인터넷 중계도 하고 나중에 재밌는 시민들의 재밌는 말씀은 유튜브에 편집해서 올리고 뒤에 국민참여당 로고만 하나 붙이면 되죠. 이렇게 해서 자꾸 하다 보면 당이 저 사람들이 그냥 한번 만들어 봤다가 잘 안 되면 들어가는 당이 아니고 죽기 살기로 악착같이 하는구나. 진짜 목숨 걸고 하는 듯이 보여야 국민들이 좀 귀를 기울여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의를 담아서 한 공약이 좀 장난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결심을 하고 한 공약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렇게 사업을 현장 중심으로 국민과의 관계 중심으로 사업을 다시 짜나가면서 시도당의 조직이나 중앙당의 조직도 거기에 맞게 개편해 나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정 대표님께서 우리 당이 일어설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힘을 내서 뛰어다니도록 그렇게 힘을 기르는 것이 1기 당 지도부의 노고에 보답하는 길이고 또 300여 명의 이 그런 낙선의 그런 거의 확실한 낙선 가능성을 안고 출마하셨던 300여 분의 동지들 생활한 동지들은 29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당원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당대표로서 공약을 드렸습니다. 참 어렵죠.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여러분도 아마 당원대회가 끝나고 한참을 웃고 또 뒤풀이도 하고 집에 가셔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될까? 그런 의문이 들 때가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는 의지, 저는 그런 건 별로 안 믿습니다. 사람은 때로 흔들려 가면서 그렇게 번민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도 지금 당대표 후보로 나와 있으면서 이게 될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은 잠이 잘 안 오죠. 근데 우연히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는 날은 잠을 퍽 잘 잡니다. 근데 정말 예전에 데모하던 심정으로 저는 합니다. 실패한다고 해도 이것 말고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경마를 저는 별로 안 좋아하고 가본 적도 없지만 미리에 보니까 경주마는 경기를 할 때 양쪽에 이렇게 눈가림을 해서 앞만 보고 달리게 한다고 하더군요. 우리 당도 그런 경주마처럼 좌우를 보지 말고 앞에 물구덩이가 있으면 있는 대로 가시덤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뛰어넘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번민이 생길 때에는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잊어버리자. 그리고 잘 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잘 되지 않으면 큰일 나. 그런 마음으로 지난 한 1년 넘게 당 생활을 저도 해왔습니다. 지방선거 때도 그런 심정으로 출마를 했죠. 제가 그리는 그림은 사실은 단순하죠. 우리 당이 잘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당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무엇 때문에 당을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고 많은 분들이 각자 나름의 대답을 합니다. 노무현 정신 계승 그 얘기를 우리가 늘 해왔는데 그건 뭘까? 그런 고민을 최근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내린 결론은 대통령께서 살아계시다면 이런 문제를 토론을 한번 해봤을 것 같다. 그리고 토론을 해보면 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참여정부를 돌이켜볼 때 조금 미안한 느낌이 들죠. 국민한테. 저는 그렇습니다. 좀 미안한 느낌이 듭니다. 5년간 국민에게서 권력을 받아서 국가 운영을 했는데 잘한 것도 많고 또 평가받아야 마땅한 부분도 많지만 부족한 것도 많았는데 뭐가 부족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외면을 받아서 정권을 잃을 수는 있죠. 그건 어느 나라나 다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무엇이 부족했는가? 그때 무엇인가 부족했다는 느낌이 오면 참 미안합니다. 그런 느낌이 저에게 좀 있는데 표현을 예전과 좀 다르게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에게 기대했던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누구도 그걸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정의를 세우라고 대통령을 시켰던 게 아닌가.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 표현에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그렇게 표현됐지만 원칙과 상식이 통하다는 건 결국 뭐냐? 전 정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라는 것은 어떤 그것을 받을 마땅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그걸 가지도록 해주는 것이 정의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어떤 자격도 필요 없이 가져야 마땅한 것들이 있죠. 자유 이런 거요. 생존권 이런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도록 헌법에 되어 있는 겁니다. 자유는 많이 드리려고 우리가 노력했고 실제 많이 드렸고 그러나 생존권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이 규정한 바와 같이 만인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될 어떤 정의로운 것 이것으로서의 생존권을 다 못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 점이 마음이 정말 아프고 국민에게 미안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똑같이 가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기 몫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것이 소득이 되었든 부가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그것도 충분히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임기 동안 한 사람의 대통령이 다 하기에는 우리 사회의 병이 너무 깊죠. 그리고 그나마 이 정부 들어오고 나서는 온 국민이 마땅히 가져야 될 것조차 박탈되고, 그리고 사람마다 좀 다르게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매우 부당한 방식으로 다르게 나눠졌기 때문에 그걸 교정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것을 교정하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그것을 더욱더 불이하게, 더욱더 정의롭지 못하게 만드는 이 국가를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대표가 되면 여러분과 함께 우리 당에서 많은 국회의원을 내고 우리 당의 동지들이 좋은 공직을 받고 이것이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내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이 되려고 하는 것은 이 국가로 하여금 정의를 수립하는 국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 출마를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것은 그냥 청와대에 가서 살고 싶어서 대통령이 되려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 저의 이름으로 우리 당의 이름으로 정권교체를 하면 제일 좋겠지만, 때로 그것이 어려울 때에는 다른 사람 다른 정당의 이름으로라도 정권교체를 하도록 우리가 힘을 보태야 되고, 그렇게 함께 손잡고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만큼의 그것은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 그에 접근하는 그런 국가를 만들 수 있도록 또 함께 노력하는 것이 우리 당의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 임기의 당대표를 여러분이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맡겨주시면 이제 진보개혁 야당의 의석 합의 180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제가 당대표로서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총선의 목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고 가능한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과거의 역대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 지난 3년간의 국민들의 생각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고 야권이 최선을 다해서 완벽한 연대를 이룬다면 한나라당과 그 아류정당의 의석합을 120석으로 짜부라뜨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80개 중에서 국민참여당이 9분의 1에 해당되는 20개를 하겠다는 것이 과한 욕심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아마 4월 총선 전에 전당대회를 하기는 어렵겠죠. 총선 때까지는 제가 대표할 겁니다. 아마 대표되면. 그 결과까지를 제가 확실하게 이루어내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대통령 선거도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것을 해내지 못하면 대통령 선거가 몹시 어려워지겠지만, 그것을 해낸다면 틀림없이 12월 대선에서 투표용지에는 진보개혁 야당의 단일 후보 이름 하나만 인쇄되게 될 겁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준비 작업을 제가 대표를 하는 1년 동안 총선 전까지 꼭 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당도 기호를 통일해야죠. 동네마다 7번, 8번 다르면 곤란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보신당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김해을 보궐선거에서 한 석을 확보하게 되면 진보신당의 번호를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당명이 기역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7번이든 8번이든 9번이든 뭐 좋은데 어쨌든 고정시켜야죠.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되고, 옛날에 민주노동당이 17대 총선 때 10석을 할 때 13%를 얻어서 10석을 할 때 기호가 12번이었습니다. 당 기호가. 그래서 지역구 후보는 3번 찍고 열린우리당, 정당 지지표는 12번을 준 312 유권자가 참 많았죠. 우리 노무현 대통령 사랑하는
유권자들 중에도 그렇게 투표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 당시 민주당 또 노무현 대통령 혼자서는 국정 운영이 어렵다. 그래서 개혁 진영과 또는 자유주의 진영과 진보 진영이 연대하라는 뜻으로 상당히 많은 유권자들이 3번과 12번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진보개혁 정당들은 그러한 국민의 소망을 잘 읽어내지 못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 소연합을 하고 싶은 의사를 여러 번 표명하셨지만 당시 진보정당과의 관계가 매우 적대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못했던 아쉬움 같은 것들이 남아있죠. 예,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우리 이제 허세를 부리지 말아야죠. 우리는 국민 앞에 정직하게 임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아직 매우 약한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대통령 후보 지지율 그걸로 나타나는 국민의 소망 이런 거를 볼 때 일정한 수의 국민들이 새로운 정치를 야권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와 같은 국민의 소망이 있는 한 비록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들의 힘이 지금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나간다면 그 수백만의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정당이 반드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기 당대표가 되어서 우리 당이 무거운 물건도 들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더 많은 당원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 다음 단계에서 그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는 힘으로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당으로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믿고 100%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대표의 득표율이 그래도 시도당 위원장님들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 한 표 부탁드리면서 당대표로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저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당의 모든 성과가 당으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